자, 오늘 예시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시사주 병신년 경인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예요? 오늘 같이 공부했던 이 사주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은 거니까 같이 비교 분석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명식은 뭐예요? 경자년 무인월 신사일이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토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 이 두 사주의 공통점 뭐예요? 일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 인월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이 신금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금과는 달리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강인하고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즉 정화로서 경금은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이라든가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금에 해당이 되고,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렇게 유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를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화로서 단련함은 어떻게 돼요?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 반지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지, 귀걸이, 결혼 반지 같은 경우를 잘 귀금속을 닦을 수 있는 전용 광약 같은 것으로서 반짝반짝 빛을 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음생음의 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생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자 아들은 양이잖아요. 양인 아들은 아버지가 양대 양으로서 강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딸은 음이기 때문에 엄마가 딸은 부드럽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음생음, 양의 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음이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로서 무식하게 생주해 주게 되면 오히려 토다매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음생음의 공이 있다. 근데 무토, 기토보다는 오히려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천간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약한 신금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 약할 때는 이러한 생조의 방식, 인성으로 생겨질 때는 기토, 그렇지 않다면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똑같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초춘인 인월은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이 되는데, 단 추걸 이전의 계절이 추걸이었잖아요. 엄동설안의 한기가 아직 인월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후, 따뜻하게 하는 조후의 필요성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절지에 해당이 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래서 인간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래서 재다신약한 그러한 사주국 국세가 된다. 신약하기 때문에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한 신금은 토로서 생주를 해주든 비견겁제로서 방신을 해주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같은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금도 있었지만은 무토가 투출해서 신금 일간은 생해주지만, 즉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으로서 신금을 생해주지만 오히려 이거는 뭐가 된다 그랬죠? 토후매금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무토가 투출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일지 밑에 미토를 받죠. 그래서 신미일주가 되기는 하지만 미토라고 하는 것 뭐예요? 이거는 건토예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해줄 힘이 부족합니다. 뭐냐면 건토는 생금이 불능 이다 그랬어요. 불능. 습토라야. 습토
물기가 있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간의 기토 내지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경우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 술토, 미토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월간에 있는 경금이라든가 일간신금이 미에는 인성이긴 하지만 무정한 그런 관계, 엄마이지만 나를 생해줄 수 없는 무정한 관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연지에 있는 신금의 뿌리를 딱 두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게 뭐냐면 이 신중 안에는 무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경금, 월간의 경금과 일간 신금이 이 경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금을 도세주옥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령이 인월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월령이 인월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예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해서 토로서 생주를 해주는 것도 안 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비경겁재, 즉 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겠고 그 신중 안에 있는 임수도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희신 내지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하게 되면 재단 시작해서 비겁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하게 되면 뭐예요? 그 용신으로 쓸 글자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 금목하고 금하고 목하고 금목충이잖아요. 이거는 금목충에 해당이 되고 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금극목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이 이기고 목만 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금극목 할 때 오히려 목이 왕하면 뭐예요? 금이 이질러진다 그랬어요. 금이 문드러진다라고 할까요? 문드러진다. 이걸 뭐예요? 목완금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목충, 인신충 내지는 묘유충 할 때 무조건 묘목이 깨지고 인목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인신충 했을 때 반대로 목이 왕할 때는 금도 같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시가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월에 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왕한 겁니다. 선생님 잘 보시면은 경금에다 신금에다 경금까지 토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금도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월령인 내지는 미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 이 병화는 인에도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지에 있는. 근데 이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 경금은 연지에 있는 신금에 통근하는데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은 이 일간 신금, 경금의 뿌리는 날아가 버리지만은 병화의 뿌리는 아직 2개나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이 있어서 관사를 생하고 이 관사는 다시 이 경금, 신금을 갖다가 억제하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 목화가 왕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됐기 때문에 금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용신, 희신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재성은 뭐예요? 재성이 기신 내지는 병신 내지는 해신으로 작용해가지고 재성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신상충되는 것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인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비경겁제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특히 제자 진약한 경우에는 이런 것은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글자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명식이 재성이 문제가 되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요. 결혼 후 이혼했죠. 이혼은 뭐 25대 때 뭐 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재혼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재혼. 그랬는데 이 재혼한 여자하고도 관계가 좋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차피 재다신약하고 재성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관사를 생각하지 않은 칠사를 이 일간한테는 정관이지만 비경겁제 이 겁제한테는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이 관살을 생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못 살게 구는 거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재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또 따져봐야 할 것은 문제가 재성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그 귀책 사유라고 하죠. 귀책 사유가 꼭 여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한테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사는 상태에서도 또 다른 여자들을 여러 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초년을 봤을 때 계속 재성운으로 가죠. 일간은 약한데 재성운으로 가니까 관살이 계속 살아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후로는 뭐예요? 관살운에다가 천간으로 간목, 을목, 재성운이다라고 하면 일간은 자꾸 위축되고 약해지는데 재살만 왕해지게 되니까 재성으로서 그 다음에 관살로서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정리를 하자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재다신약한 그런 사주에서 이 인성을 가지고 금을 생겨주지 못하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경 겁재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중에 이렇게 인신충 재성을 하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재성이 병이 된다. 또 이 사주의 특징은 또 남은 재성이 관살을 생해주게 되고요. 대운마저도 재살 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예요? 재성과 관살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도에 해당이 되지만 재물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탐재한다거나 여자를 밝힌다거나 유흥오락에 빠진다거나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 신금과 인목이 충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사주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오늘 봤던 명식하고 비교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